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 뭐 순환, 심층순환이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심층순환 문제도 한 문제 정도 꼭 나오죠. 그리고 무조건 나오는 게 바로 저 엘니뇨 라니냐 문제네요. 자, 엘니뇨 라니냐에서 핵심. 우리는 사실은 뭐 설명하거나 그럴 때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라니냐하고 평상시를, 그러니까 엘니뇨하고 평상시를 많이 엮죠. 그리고 엘니뇨란 이름을 좀 더 익숙하고 우리가. 근데 시험 문제 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엘니뇨보다는 라니냐를 보는 게 좋아요. 먼저 서태평양이고 동태평양이면 이게 해수면, 평균 해수면 높이면은 자, 무슨 풍지대죠? 무역 풍지대니까는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해수도 역시 같이 밀리죠. 그러다 보면 해수가 밀리다 보면은 동태평양은 좀 해수면이 낮아지고 해수면보다 서태평양은 좀 높아지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밑에서 뭐가 일어나고 용승이 일어나고 용승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여기는 좀 해수가 차갑고 따뜻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차갑고 따뜻하고 정도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가 지금 거의 적도 부근이죠. 적도에서 살짝 남쪽에 있는 태평양이니까 거의 해수가 40도에 가깝게 육박해요. 표층은 굉장히 뜨거워요. 거의 30 몇 도 기본으로 올라가니까 더워요. 여긴 굉장히 더운 도시니까. 요즘에는 누가 살까요? 이게 상어가 살겠죠. 그쵸? 상어는 따뜻한 데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엔 상어가 잘 그렇게 없는 거야. 그 영화에서 나오는 큰 상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뭐 이쪽 동네 사는 사람들은 가끔 그런 거 얘기 나오죠. 어렸을 때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뭐 상어한테 잡아먹혔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 게 그래서 그래요. 거기가. 우리는 뭐 그럴 일은 없죠. 우리는. 자, 그런데 라니냐 시기가 되면 얘가 극심해지고 얘가 극심해지면 그 전에 따뜻하니까 상승기류 라니냐 먼저 하지 말고 평상시부터 합시다. 따뜻하니까 상승기류, 차가우니까 하강기류. 그래서 어떤 순환이 하나 생기죠. 이 순환을 우리 워커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워커 순환에 의해서 여기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여기는 구름이 별로 없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여기는 비가 잘 안 오고 평상시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라니냐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더 강해지고 무역풍이 왜 강해지냐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무역풍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편차가 더 심해지고 용승이 더 심해지고 더 차가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상승기류가 더 많이 일어나고 하강기류가 더 많이 일어나고 워커순환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구름이 더 잘 만들어지고 비가 더 많이 오고 구름이 가뜩이나 안 만들어지는데 더 안 만들어지고 비가 가뜩이나 더 많이 안 오고 끝. 라니냐가 깔끔해요. 그쵸? 자, 근데 엘니뇨 시기. 엘니뇨 시기가 문제가 뭐냐면 다시 서태평양, 동태평양 평균 해수면 자, 근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편차가 기울어져 있어요. 무역풍에 의해서. 자, 엘니뇨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약해져요. 왜냐고요? 나도 몰라요. 자, 약해져요. 그럼 편차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편차가 줄어들면 용승이 약해져요. 그럼 여기가 덜 차가워져요. 여기가 덜 따뜻해져요. 그럼 상승기류가 피실피실해요. 하강기류가 피실피실해요. 그쵸? 그러면 순환이 우리 왜 중국 역사도 그렇죠. 나라가 굳건하면은 한 나라가 딱 집권을 하지만 진나라였죠. 진나라가 멸망한 다음에는 다시 흐지부지 막 여러 개의 군소 정권이 연립하듯이 얘도 큰 순환이 깨지면서 작은 순환이 이런 식으로 작은 순환이 생기죠. 이렇게 작은 순환이 생기다 보면은 여기에는 무슨 기류가 형성이 되고 상승 기류가 여기에는 무슨 기류가 형성이 되고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환이 특징이 있어요. 라니냐 시기는 그냥 저희 워커 순환 하나가 크게 자리 잡아주고요. 이때는 짤짤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잡을 때도 뭔가 흐지부지 흐트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기에는 라니냐가 훨씬 편하다는 소리가 이래서 나오는 거죠. 라니냐가 찾기 훨씬 편해요. 안 졸기로 했잖아. 자, 그치? 졸린 걸 어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30페이지, 아니 30번, 21페이지 30번 그림 딱 보면
자, 그림 가와나는 평상시와 엘니뇨식이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라니냐를 찾습니다. 에이? 웬 라니냐? 여긴 평상시하고 엘니뇨식이라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라니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와 라니냐를 찾아라. 더 심해진 게 라니냐예요. 근데 엘니뇨하고 평상시를 찾아라. 그럼 둘 중에 심한 게 평상시가 되는 거죠. 흐지부지 될수록 엘니뇨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딱 하나 그림 빡 그려져 있는 게 누구예요? 나죠? 지금 보시면은. 그럼 나가 뭐가 되면 돼요? 평상시. 그 다음에 엘니뇨 발생 시기라니까 흐지부지 그려져 있는 게 누구죠? 가네요. 그럼 가가 엘니뇨. 이렇게 하면 되죠. 간단해요. 그래서 이때는 항상 찾을 게 라니냐 시기를 찾아. 너한테 갈 줄 알았지? 라니냐 시기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뒤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금방 깼네. 라니냐 시기를 찾으세요. 그래서 평상시하고 엘니뇨, 평상시 라니냐가 있으면 라니냐로 더 극심해지는 쪽으로, 그 다음에 엘니뇨하고 평상시가 있으면 평상시를 라니냐처럼 생각해서 찾으시면 라니냐가 그게 평상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돼요. 그러면은 뭐 한 김에 30번 기억. 무역풍의 세기 가보다 나을 때, 그럼 가보다 상대적으로 나을 때가 무역풍이 더 센 거죠.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동태평양 적도는 비가 안 오는데 나시기에는 비 안 와요. 그죠? 그러면 나시길 때 비 안 오고요. 동태평양의 적도역의 강수량은 적네요. 그 다음에 디귿,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면의 높이차는 상대적으로 나가 더 크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이런 건 할만해요. 이런 건 할만한데 쭉 따라가다 보면은 짜증나는 거. 32번. 뭐라는 거야, 이거 그림 도대체? 이런 그림 제일 짜증나요. 환장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3번. 이거 뭐야 이게? 33번 볼게요. 여러분들 33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거기 뭐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뭔 보도 못한 그림이 나와 있네요. 거의 뉴페이스 수준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 잠이 깰까? 자, 33번. 뭐야, 이 그림은 도대체, 그치? 여러분들 그림 새로운 거 나오면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뭐부터 보자고요? 차라리 보기부터 보죠. 그래서 뭐 내고 싶은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딴 거 보면 되지, 뭐, 까짓 거. 집까짓게 내봤자 풀 수 있으니까 냈겠지. 못 풀게 냈겠냐? 그리고 집까짓게 수능인데 설마 교과과정 넘어갔겠냐? 특히 올해 같은 상황에. 자, 33번. 맞으면 뭐 해줄까요? 맞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뭘 바래. 자, 33번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동태평양이면 여기 이쪽 동태평양 쪽 보는 거예요. 적도 부근 해역에서 A 시기와 B 시기에 관측한 구름량을 높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비 오는 소리야? 오, 우산 갖고 왔니? 그거 하고 되겠니? 그거 되겠어요? 비양 장난 아닌데 지금 소리가? 다 젖겠는데 두 사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할 게 동태평양의 구름이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우리 이거 기억니은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A와 B는 각각 엘니뇨와 시기와 평상시 중 하나이다. 자, 그러면 이거 분명히 엘니뇨 아니냐 문제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럼 기억니은 디귿 잘 읽어볼게요. A는 엘니뇨 시기니, 그 다음에 니은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해수의 해역에서 상승 기류는 A보다 B 시기가 활발했니? A가 B보다 활발했니?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양층에 나타나는 시작하는 깊이가 뭐 더 깊어지니 얕아졌니? 이런 거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하나만 딱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높이에 따른 구름에 대한 뭔가를 물어봐요,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엘니뇨 라니냐 시기 배우면서 동태평양에 구름이 안 만들어지냐, 상대적으로 구름이 좀 만들어지냐, 이거는 얘기한 적이 있죠. 하지만 높이에 따라서 뭐 층운형이니 저운형이니 이런 거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얘는 높이에 따른 구름량이 중요할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전체적인 구름량의 퍼센트에서
높이에 따른이 아니라 높이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 누적했을 때 그냥 누가 구름이 많냐 적냐. 전체적으로 어느 시기가 구름이 많아요? A 시기가 구름이 많고 B 시기가 구름이 적죠. 근데 얘는 뭐하고 뭐를 비교하래요? 엘니뇨 시기와 평상시를 비교하라니 평상시에 동태평양에 구름이 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원래 구름이 안 끼는 동네인데 동태평양이 구름이 낄 수가 있거든. 이렇게 되면 여긴 동태평양 적도 부근이니까. 아, 그럼 구름이 많을 때가 엘니뇨구나. 그럼 A가 엘니뇨 시기구나. B가 여기는 평상시구나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기억 A가 엘니뇨 시기니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서태평양 적도 부근, 서태평양 이쪽 적도 부근에서 상승기류는 저기가 상승기류는 엘니뇨 시기가 되면 약해지죠. 상승기류가. 그럼 A가 B보다 활발하다가 아니라 A 시기가 되면 약해진다. 그 다음 디귿 동태평양 다시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수온 약층은 엘니뇨 시기에는 수온 약층이 용승이 안 올라오니까는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고 평상시가 오히려 얕아요. 그러면은 A 시기는 언제죠? 엘니뇨 시기죠? A 시기가 더 깊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용승이 적으니까. 그럼 이 문제 사실은 진짜 안 어려운 문제예요. 평범한 문제, 엘니뇨하고 평상시만 구분해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33번에서처럼 구름량을 저렇게 그래프로 주니까 뭔가 특이하죠. 그리고 높이에 따라서 뭔가 왜 이상하지 않아요? 15km에서 갑자기 조금 양이 늘었죠. 그럼 우리는 또 여기에 꽂혀요. 아, 뭐지? 이거? 왜지? 근데 이럴 때는 무조건 기억, 니은, 디귿을 보세요. 물어봐요, 높이에 따른? 안 물어봐요. 그럼 높이에 따른 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소리니까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잘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것만 골라서 할게요. 쭉 따라가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싫어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싫어라 하는 거, 꼬라지 보기 싫어하는 거, 숫자 나와 있는 거겠지 뭐 보나마나. 여러분들 46번 한번 가보실까요? 46번? 근데 엘니뇨하고 라니냐는요 말이 좀 어렵다고는 하는데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거 직접 해보다 보면 금방 안 틀려요. 잘 어지간하면. 46번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여기 딱 서 있는다. 나 어디 안 간다니까 오늘은. (46번) 아휴, 또 비가 오네. 야, 올해는 휴가 계획 잡기 진짜 애매하다. 근데 사실 난 좀 이게 나은 것 같긴 해. 왜냐면 고속도로가 안 막혀. 그래서 좋긴 한데, 근데 피해보는 사람도 있어갖고, 뭐 이런 말 하긴,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정도껏 와야지, 비도. 우리 몰랐는데 밑에 지방은 비 많이 왔잖아요. 자, 46번. 왜 시켰냐고요? 그림이 살벌하게 생겼어. 지구과학은 그림이 살벌하면 먹고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늘 보던 그림이면 엥게 하고 들어가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늘 보던 그림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평상시 같던지 아니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꼬여있던지. 근데 그림이 특이하잖아요. 여지껏 그림 특이해서 문제 어렵게 낸 꼬라지를 못 봤어. 거기서 거기야. 그리고 맞다. 지구과학 문제에서 못 보던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못 보던 거 나오면은 얘가 이 문제를 푸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과조건이라 그러나 흔히 의원이들? 물리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과조건이 없어요. 근데 이놈의 지구과학은 과조건이 있어요. 그 과조건으로 여러분들 페이크 걸죠. 아까도 구름의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보겠지. 자, 46번. 자, 표의 가와 나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해수면의 높이 편차와 엽록소 A의 농도 분포를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구분 없이 나타낸 겁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늘 보던 건 뭐죠? 늘 보던 거는 해수면 높이 편차죠. 그런데 엽록소? 이런 뭐야 엽록소가 갑자기 무슨
이게 무슨 생물 시간도 아니고, 그치? 못 보던 애죠. 그러니까 얘가 큰 타격감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뭐 하냐? 높이, 여기 보시면은 관측값 마이너스 평균값인데 높이 편차. 지금 가에서 쭉 선을 그었고요. 어디를 보냐면 남태평양 쪽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적도에서 살짝 남태평양 쪽을 보는데, 보시면은 숫자가 여기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이런 게 보이네요. 숫자가. 그 다음에 옆쪽에서는 나에서는 어디 보자. 나에서는 여기가 16이 보이고 뭐 0, 4 뭐 이런 숫자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높이 편차인데 관측값 빼기 평균값인데 잠깐만. 서태평양이 높은데 나에서 플러스 값이 떠 있죠. 그렇다는 소리는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높이 편차가 있다는 소리네요. 근데 이거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무역풍이 언제가 강했다는 거야, 이거? 해수면의 높이 편차. 높이 편차. 엘니뇨 시기냐, 라니냐 시기냐.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 마이너스가 뜨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 정도 내려가 있는데 라니냐 시기가 되면 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인데 높이 해수면의 높이 편차. 아, 이게 문제네. 해수면에서요, 높이 편차니까 원래 해수면 높이를 여기다 잡으면은 해수면 여기를 높이를 여기다 잡죠. 그럼 평상시의 깊이가 요 정도예요. 이거 라니냐로 따질게요. 근데 라니냐 시기에는 해수면이 여기까지 내려가죠. 그러면은 라니냐 시기에는 평상시가 요 정도인데 라니냐 시기 이렇게 되면 여기가 기준이잖아요. 얘는 다 마이너스 값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로 큰 값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작은 값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가 뜨네요. 그럼 마이너스가 떴을 때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라니냐 시기인가요? 그럼 마이너스가 떴을 때가 라니냐 시기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뜨면은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평년값, 이게 관측값, 관측값 빼기 평년값. 그럼 여기가 플러스, 이쪽으로는 플러스가 많이 뜨고 이쪽으로는 마이너스가 많이 떠야 되는데, 근데 조금 애매하다, 그림이. 근데 그러기에는 높이 편차가 좀 애매한데? 볼 수 있는 게 뭐 있죠? 천상? 좀 위쪽을 봐야 되겠는데? 밑에가 잘 안 보이죠, 지금? 그럼 약간 위를 보세요. 적도 위쪽으로. 상관없거든요? 적도 위를 봐도. 그럼 가에서가 이쪽이 마이너스 값이 떴고, 이쪽이 플러스 값이 떴고, 나에서는 이쪽이 플러스 값이 뜬 건 맞는데, 이쪽이 역시 또 플러스 값이 떠 있죠. 애매하네요, 지금 표현이. 굳이 따지자면 가가 라니냐 시기 같고요. 나가 엘니뇨 시기 같아요. 판단 근거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 기억, 무역풍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다.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따뜻한 햇수층의 두께는 가가 나보다 두껍다가 아니라 가가 라니냐 시기면은 얇아지죠. 용승이 올라오니까. 틀렸고. 디귿, A 해역의 엽록수 A의 농도는 이거는 이거 뭐로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 엽록수는 선생님 그럼 엽록수는요 이거 지금 괜히 준 게 아니라 이거 갖고 뭐 판단하라는 건 아니네요 지금. 엽록수 갖고 이게 엘니뇨 시기냐 라니냐 시기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네요 얘는 지금. 그럼 뭐예요? 그냥 엘니뇨와 라니냐를 판단해 놓고 그리고 그림에서 찾아와라 라는 뜻이네요. 그러면은 엘니뇨 시기, 자, 가가 라니냐 시기죠, 지금. 가가 라니냐 시기인데 색깔이 흰색이에요. 맞네요. 그 다음에 나가 엘니뇨 시기인데 검으니까 적네요. 그러면은 A 해역의 엽록수 A의 농도는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높다가 아니라 라니냐 시기가 엘니뇨 시기보다 높다라고 돼야 되겠네요. 엽록수는 어쩐지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문제에서 이거 갖고 나와보고 뭐라고 판단해야 되나 걱정 많이 했는데 역시 필요가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헷갈리면 뭐부터 보라고요? 기억, 니은, 디귿부터 보시라고요. 기억, 니은, 디귿부터 보는 게 생각보다 정신건강에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국어도 마찬가지일걸?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과목이 보기부터 좀 보세요. 제일 심각할 때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계산을 하고 딱 답을 냈는데 어라? 그 형태가 아니네. 아씨, 다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보고 무슨 형태로 나타내는지는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특히 과학은 그게 좀 심해요. 자, 이렇게 하면 엘니뇨 라니냐까지는 다 봤는데 엘니뇨 라니냐는요. 내용 자체는 안 어려워요. 이거는 막상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하는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때마침 뒤에 또 수업이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있을 거니까 요거 다 하면서 안 되는 거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태혁아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채점하자. 답지 아까 넣어줬다. 그리고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해.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면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만 해놓을게요. 제가 옆에 보기 어딘가 있을 테니까 질문해 주세요. 계속.